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2장 4절에 있는 인버터빌리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내용이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인버터블 할 표충분 조건이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 표현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행렬이 인버터블 하다는 것과 동치였고, 그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인버스의 행렬 표현은 결국 t의 행렬 표현의 인버스 매트릭스랑 같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그 콜로러리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는 일반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V에서 V로 가는, 즉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한 벡터 공간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두고 순서 기절을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를 하나 생각을 할 텐데요. 자, T가 인버터블 하다의 필요충분 조건이 T를 행렬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정역 공역이 같기 때문에 T 베타인데, 물론 이 녀석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 번만 쓱을 했습니다. 그래서 T 베타가 인버터블 하다는 것과 동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T 인버스의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T 베타의 인버스가 되겠죠. 자, 물론 여기서도 T 인버스도 정역과 공역이 V로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베타를. 자, 또 다른 정리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left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행렬을 생각을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같은 벡터 공간에서 같은 벡터 공간으로 가는, 혹은 그 행렬 표현이 정사각 행렬인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n by n 행렬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행렬에 의해서 left multiplication LA는 fn에서 fn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텐데요.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인버터블 하다라는 조건은 LA를 행렬로 나타낸, 행렬 표현한 것이 인버터블 하다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FN에서의 순서 기조로서 흔히 사용하는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LA를 표준 순서 기조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A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LA가 인버터블 할 표충분 조건은 행렬 A가 인버터블 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LA의 그 역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성질에 의해서 LA를 베타로 행렬 표현한 것에 역행렬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가 A가 되는 거니까 A 인버스가 됩니다. 자, 앞에서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T가 여기서는 LA의 역행렬, 역사상을 생각을 하죠. 자, 이것은 FN에서 FN으로 갈 텐데,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죠. LA가 리니어니까 그 녀석의 인버스도 리니어 합니다. 그런데 FN에서 FN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는 모두 일종의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적당한 C에 대해서 L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C는 T를
fn과 fn에서 같은 벡터 공간에 대해서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로 행렬 표현을 한 것이죠. 결국 t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 행렬을 생각해 보면 그 행렬을 c라고 하면 t는 lc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LA 인버스를 생각을 했을 때 행렬 표현이 A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T는 LA 인버스가 됩니다. 자, T가 지금 LA의 역사상이죠. 그래서 LA의 역사상은 A 인버스라는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과 같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 앞에서 확인을 한 것을 이제 좀 자세히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theorem 2.15를 이제 쓰고 있는데 theorem 2.15의 내용도 여기 같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 공간을 같은 구조를 갖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벡터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보죠. 2x2 행렬들을 다 모아둔 벡터 공간과 F4라고 하는 벡터 공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 공간은 이제 겉모습은 많이 다른데요. F4 상에서의 벡터들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성분을 갖는 튜플입니다. 그리고 2x2 행렬들은 이제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4개의 성분을 갖는 튜플 A, B, C, D라는 벡터를 늘어놓는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2x2 행렬과 같이 늘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다른 벡터지만 하나는 F4의 원소고 하나는 2x2 행렬 전체의 벡터 공간의 원소이긴 하지만 늘어놓는 방법만 다르지 이 벡터들을 더하는 방법과 이 행렬들을 더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성분별로 덧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성분별로 하게 됩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따라서 두 개의 벡터 공간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굉장히 서로 유사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F4의 벡터 A, B, C, D를 M2x2 행렬들의 벡터 공간의 벡터인 행렬 A, B, C, D로 대응을 시키면 얘랑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두 개의 벡터 공간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벡터 공간과 이 벡터 공간도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 대신에 아이소모픽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동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즉, 두 개의 벡터 공간이 그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 덧셈이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벡터들을 우리가 연결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벡터 공간과 이 벡터 공간을 지금 방금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갖다 연결 지으면 같은 형태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럼 두 개의 벡터 공간이 있을 때 언제 두 개의 벡터 공간이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즉 아이소모픽하다라고 동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 공간 V와 W가 있는데요. V하고 W가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W와 동형이다. 영어 표현으로 isomorphic to W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V하고 W가 동형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앞으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면,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서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F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자, 아이소모피즘,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서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F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럼 V에 있는 X라는 벡터는 fx로 대응이 될 거고요. y라는 벡터는 fy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f가 아이소모피즘, 인버터블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v에 있는 하나의 벡터가 w에 있는 하나의 벡터랑 하나씩 이제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응이 마치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대응처럼 각각의 벡터 공간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벡터들끼리 대응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서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를 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에 의해서 X랑 같은 것으로 fx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Y라는 벡터와 fy를 같은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W상에서도 우리가 더할 수가 있고 W상에서도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X하고 fx, Y하고 fy를 같은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V라는 공간상에서 X하고 Y를 더하는 거나 W 공간상에서 fx와 fy를 더하는 거나 결국 같은 벡터를 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 플러스 y가 f에 의해서 얘로 대응이 되고 cx가 c 곱하기 fx로 대응이 되면 결국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v에서 행해지는 방법이나 w에서 행해지는 방법이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f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fx 플러스 y가 실제로 fx 플러스 fy랑 같습니다. 그리고 fcx가 c가 앞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V상에서 X하고 Y를 더하는 거나 W상에서 X에 대응되는 fx, Y에 대응되는 fy를 더하는 거나 같은 걸로 대응이 된다는 것이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F라고 하는 이 대응이 V라는 벡터 공간과 W라는 벡터 공간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벡터끼리 연결을 하는, 대응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F4에서 A, B, C, D라는 벡터를 이 2x2 행렬의 벡터 공간인 M2x2에서 하나의 행렬인 A, B, C, D로 대응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면 그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두 벡터 공간은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아이소모픽, 동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relation,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두 벡터 공간이 가지는 어떤 관계인데요. 자, 이러한 관계는 특별히 equivalence relation이 됩니다. 우리말로 동치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자, 어떠한 그 relation이 동치관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동치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일반적인 어떤 relation을 생각을 할 텐데, 이 relation은 S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 사이에 성립하는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 관계가 equivalence relation, 동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S상에 있는 원소 a, b, c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어떠한 관계에 있고 물결이라는 관계가 있고,
A하고 B가 이런 관계가 있으면 B하고 A도 뒤집어서도 그 관계가 있고, A하고 B가 이런 관계가 있고 B하고 C도 이런 관계가 있으면 A하고 C도 B를 통해서 관계가 있는 이런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면 동치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방금 도입한 동형이라는 관계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벡터 공간 V는 자기 자신과 아이소몰픽합니다. 그리고 벡터 공간 V와 벡터 공간 W가 아이소몰픽하면 W하고 V도 아이소몰픽합니다. 그리고 V하고 W가 아이소몰픽 동형이고 W와 G가 아이소몰픽하면 V하고 G도 아이소몰픽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소몰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호를 쓸 텐데요. 이런 기호를 쓰는 아이소몰픽이라는 관계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성질 때문에 A is isomorphic to B라는 표현에서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V하고 W가 서로 아이소몰픽하다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소몰픽한 이그젬플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F2에서 P1 over F로 가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하면 이 함수는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T는 아이소몰피즘이 됩니다. 자, 두 벡터 공간 사이에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면 두 벡터 공간은 우리가 아이소몰픽하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쓸 때 기호로 다음과 같이 쓰기도 합니다. F2라는 벡터 공간과 P1 of F는 동형이다. 그 구조가 동일하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죠. 3차 이하의 다항식들의 벡터 공간 P3 of R에서 2x2 행렬들 전체의 벡터 공간인 M2x2로 대응하는 함수 T를 다음과 같이 다항식 F가 들어오면 F1, F2, F3, F4라는 값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로 대응시키는 T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경우에도 T가 아이소몰피즘이라는 것을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3 over R과 2x2 행렬 전체의 벡터 공간이 서로 아이소몰픽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example 4와 example 5에서 우리가 얻은 example에서는 두 개가 아이소몰픽한데요. 그 앞에서 사실 이제 렘마를 우리가 앞에서 사실 하나 했었습니다. 렘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T가 invertible linear transformation 인 경우에는, T가 V에서 W로 가는 경우에는 V가 유한차원이면 W도 유한차원이고 W가 유한차원이면 V도 유한차원인데, 각각의 그 벡터 공간이 유한차원인 경우에는 디멘전 V와 디멘전 W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아이소몰피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면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아이소몰피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아이소몰피즘이 있으면 두 유한차원 벡터 공간은 디멘전이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렘마를 다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디멘전이 같은데요. 지금처럼 2차원, 2차원, 그리고 4차원, 4차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역도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멘전이 동일하면 아이소몰픽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면 디멘전이 같다인데요. 그 역도 성립합니다. 다른 말로 동치명제가 됩니다. 자, V하고 W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할 때 V가 W와 동형일 필요충분 조건은 디멘전이 같으면 됩니다.
자, 이 그 동치명제에서 이쪽 방향은 앞에서 렘마에 의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반대 방향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즉 V하고 W가 아이소모픽 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어림 2.8을 이제 증명하기 전에 미리 증명했던 렘마에 의해서 정의역의 디멘전과 그 공역의 디멘전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V가 W랑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의 정의가 뭐였냐면 V에서 W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렘마에 의해서 이러한 T에 대해서 T의 정의역과 공역이 차원이 동일하겠습니다. 자, 여기 생각을 해보죠. 자, V하고 W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으로서 디멘전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타를 V에 그 기절을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감마를 W에 기절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V와 W가 차원이 동일한데 그 동일한 차원을 N이라고 표기를 하면 베타에 있는 벡터들은 V1부터 Vn으로 쓸 수가 있고요. 감마에 있는 벡터들은 W1부터 W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그 활용했던 시어링 2.6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즉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잡는데요. 자,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정할 때는 정의역에 있는 V라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값을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베타에 있는 벡터들을 감마에 있는 벡터로 대응하는 조건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생각을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유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CRM 2.6에 의해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T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치역을 생각을 해보면 CRM 2.2에 의해서 결국 정의역 V의 베이시스를 T에 의해서 보낸 녀석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T 베타가 뭐가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T를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즉 V1은 W1으로 대응되고 V2는 W2로 대응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T 베타가 감마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마는 W의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감마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가 W와 동일하겠습니다. 즉 R of T, T의 레인지가 T의 공역과 동일하죠. 따라서 T는 on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T는 V에서 W로 가는데 정의역과 공역의 디멘전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어링 2.5에 의하면 동일한 차원의 벡터 공간 사이에서는 on2이기만 하면 1대1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 사실에 의하면 결국 on2라는 사실만 알아도 정의역과 공역의 차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1대1이 되고 따라서 T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인버터블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아이소몰피즘이 되겠습니다. 즉 V에서 W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을 우리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따라서 V하고 W는 아이소몰픽, 동형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 공간이 동형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디멘전만 동일하면 되겠습니다. 유한 차원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어떤 벡터 공간 V가 있는데 V가 지금 V의 지금 필드를 F라고 했을 때 Fn이라는 벡터 공간과 아이소몰픽할 필요 충분 조건은 V의 차원이 Fn의 차원과 같으면 될 텐데 Fn의 차원은 n이 되므로 디멘전이 n이 되면 결국은 V는 그 n에 대해서 Fn이라는 벡터 공간과 동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정리로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행렬로 나타냈는데요. 그 대응 관계가 단순히 이제 표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아이소모피즘이기도 합니다. 즉,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모아두면 이것이 하나의 벡터 공간이 됐었죠. 자, 여기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 있으면 이 녀석을 V에서의 순서 기절을 하나 선택을 하고 W에서 순서 기절을 하나 선택을 해서 행렬 표현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행렬은 그 정의역의 차원을 n이라고 하고 공역의 차원을 m이라고 하면 m by n 행렬이 될 텐데 m by n 행렬 전체를 다 모아둔 것이 하나의 또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응이 단순히 그냥 대응일 뿐만 아니라 왼쪽 벡터 공간과 오른쪽 벡터 공간의 구조를 보존하는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겁니다. 즉, 이 대응을 파이라고 한다면 파이가 아이소모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V하고 W는 둘 다 F상에서의 벡터 공간으로서 유한차원 벡터 공간인데요. V의 차원을 n, W의 차원을 m이라고 두고 V의 베이시스, 순서 기절을 하나 베타를 잡고요. W의 순서 기절을 감마를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V에서 W로 가는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벡터 공간에서 m by n 행렬로 가는 함수를 앞에서 도입한 것처럼 행렬 표현으로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라고 하는 대응이 아이소모피즘이 됩니다. 자, 아이소모피즘이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사실과 인버터블하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CRM 2.8을 생각을 해보면 이 대응이 파이가 리니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CRM 2.8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T와 U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둘 다 V에서 W로 가는 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더한 것을 행렬 표현을 하면 각각을 행렬 표현을 한 것을 더한 것과 같고 T의 상수를 곱해서 행렬 표현을 하면 T를 행렬 표현을 한 다음에 그 행렬에 상수 A를 곱한 것과 같다 라는 성질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 CRM 2.8이었는데요. 이 사실이 결국은 파이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표현하는 과정이 리니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인버터블 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대응 과정이 onto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to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공역에 있는 임의의 그 행렬을 하나 선택을 했을 때 A로 대응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렬 표현을 갖다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그 베타라고 하는 순서 기절, 감마라고 하는 순서 기절을 구체적으로 V1부터 Vn, W1부터 Wn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Wm. 여기서 지금 n은 정의역 V의 차원이었고요. m은 공역의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임의의 m by n 행렬을 택해서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베타에 있는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대응을
얘로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잘 보면 결국 j 번째 벡터 vj를 대응을 시켜서 wi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때 앞에 있는 개수가 aij이기 때문에 tvj를 w1부터 wnm으로 구성된 이 베이시스가 감마니까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한 것이 ai가 아니라 i가 1이죠. 1j, 2j, 그래서 a, mj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은 a라는 행렬의 j번째 컬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t를 베타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a랑 동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행렬의 j번째 컬럼이나 오른쪽 행렬의 j번째 컬럼이 이 값으로서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니어 트랜스폼 t를 phi에 의해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a가 되므로 결국 phi of t가 a가 되기 때문에 phi가 onto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대1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phi t랑 phi u가 동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t를 행렬 표현을 하나 u를 행렬 표현을 하나 같다라고 한다면 두 개 행렬 표현이 같게 되면 그 theorem 2.6에 있는 그 콜로러리에 의해서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phi가 1대1이 되고, 자, phi는 리니어면서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1대1이고 onto가 되기 때문에 아이소모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두 개가 동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두 개의 벡터 공간이 아이소모피컬 필요 충분 조건 디멘전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 벡터 공간의 차원과 이 벡터 공간의 차원이 동일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녀석의 디멘전은 m 곱하기 n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얘도 디멘전이 m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즉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전체를 모아둔 벡터 공간의 차원은 m 곱하기 n이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아이소모피즘을 통해서 두 개의 벡터 공간의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 개념을 사용을 해서 V라는 벡터 공간에서 W로 가는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Fn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방법을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벡터 x를 베이시스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순서기죠. 베타가 있을 때 베타를 기준으로 한 V의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 표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phi of 베타를 우리가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를 텐데요. phi of 베타는 벡터 공간 V에서 Fn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V상의 벡터 공간 상에서의 벡터 X에 대해서 베타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 벡터로 대응되는 그 과정을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있는 X라는 벡터를 Fn상에 있는
좌표 벡터로 대응을 이제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x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좌표 벡터에 다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런 정보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소모피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모피즘이 되기 때문에 V라는 벡터 공간이나 Fn이라는 벡터 공간이랑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같은 것을 간주할 때 V라는 벡터 공간상에서 X라는 벡터와 Fn이라는 벡터 공간상에서 이 좌표 벡터를 이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면 두 개의 벡터 공간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어떤 것인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 R2라는 벡터 공간에 두 개의 순서이죠. 베타, 감마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같은 벡터 1,-2라는 x라는 벡터에 대해서 이 베타라는 베이시스를 사용을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과 감마를 사용을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의 차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파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베타를 가지고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가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1,-2는 1 곱하기 1,0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0,1이 되기 때문에 좌표 벡터의 성분이 1과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우리가 좌표 벡터는 컬럼 벡터로 쓰기 때문에 컬럼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감마에 대해서도 이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는 과정이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 파이 감마인데요. 자, 그 계산을 하는 것은 x라는 벡터를 감마에 있는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거죠. 1,-1을 1,2와 3,4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5와 2가 붙으면 됩니다. 따라서 좌표 벡터가 마이너스 5, 2가 되겠죠. 자, 이러한 그 좌표 벡터로 대응하는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 표준 표현이 아이소모피즘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차원을 n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순서기저 베타를 V1부터 Vn이라고 표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사실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자,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상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 xy와 스칼라 c에 대해서 cx 플러스 y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사실에 의해서 결국 파이 베타, 즉 좌표 벡터로 대응하는 과정이 리니어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니어인 상태에서 지금 더군다나 파이 오브 베타는 V에서 Fn으로 가는데 지금 V의 차원과 Fn 차원이 지금 동일하죠. 따라서 같은 차원에서 같은 차원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인버터블 하다라는 것을 보일 때 1대1이라는 것만을 확인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널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널 스페이스는 좌표 벡터가 0벡터가 되는 것들을 다 모아둔 것이죠. 자, 좌표 벡터가 0벡터가 되는 것은 결국 0벡터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널 스페이스가 0벡터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이 베타는 1대1이 되겠고, 따라서 같은 차원 사이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아이소모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소모피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어링 2.14에서 우리가 얻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를 LA라고 하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V라고 하는 벡터 공간과 W라는 벡터 공간이 있을 때 두 개가 모두 이제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V의 차원은 n차원, W의 차원 m차원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T는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에 대해서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의역에서의 순서 기절을 하나 선택을 해서 베타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공역의 순서 기절 하나 정해서 감마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ory 2.14에서 우리가 얻은 사실은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벡터가 대응되는 과정은 사실은 행렬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였습니다. 즉 TU라고 하는 U라는 정의역상에서의 벡터에 대해서 TU를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 얻는 과정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TU를 아는 것이나 TU를 W상에서의 베이시스인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아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죠. 정보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T를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U를 좌표 벡터로 계산해서 두 녀석을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얻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은 이제 그림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파이 베타라고 하는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의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했는데요. 자, V에서 파이 베타를 통해서 FN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 파이 베타를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자, W에서 파이 감마를 사용해서 FM으로 가는 그러한 또 아이소모피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소모피즘 생각을 하게 되면 V라는 벡터 공간이나 FN이라는 벡터 공간이나 같은 것을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X라는 벡터와 X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한 것을 이제 좌표 벡터 계산한 것을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면 두 개의 벡터 공간이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파이 베타라고 하는 아이소모피즘은 어떤 벡터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파이 감마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V하고 FN이랑 같은 거라고 간주할 수 있고 W하고 FM이 같은 거라고 간주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그 T를 베타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 행렬 A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A라고 하는 이 행렬은 m by n 행렬이 되겠죠? 자, 그럼 이 m by n 행렬을 가지고 LA라는 left multiplication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FN에서 FM으로 가는 linear transformation이 됩니다. LA는 FN에서 FM으로 가는. 자, 그런데 T라는 것과 T를 행렬 표현한 A라는 행렬을 가지고 만든 left multiplication이 거의 같은 걸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의해서. 자, 이 사실을 이 그림에서 지금 V라고 하는 벡터를 자, 그 파이 베타에 의해서 FN으로 대응을 한 다음에 FN에 있는 벡터를 L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FM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합성을 해보면 파이 베타와 LA를 합성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T에 의해서 W로 보낸 다음에 W에서 파이 감마를 통해서 FM으로 보내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T하고 파이 감마를 합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V에 있는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하더라도 1번을 따라서 대응을 시키나 2번을 따라서 대응을 시키나 결과가 같습니다. 얘랑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LA 파이 베타의 X는 어떻게 되냐면 LA X 베타인 거죠. 근데 L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를 곱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쓰죠. 네.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정의가 행렬을 곱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라는 행렬은 T, 베타, 감마죠. 여기에 X의 좌표 벡터를 곱하게 되면, 자, 세어링 2.142에서 TX라는 값을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이 X를 T에 적용을 시키고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적용하는 것이니까 파이 감마를 적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항상 같은 벡터로 대응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자, V를 Fn이랑 동일시하고 W를 Fm과 동일시하게 된다면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X라는 벡터를 TX로 보내는 과정이나 X랑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좌표 벡터를 TX랑 동일한 좌표 벡터로 대응시키는 과정이 결국 LA라는 리니어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겁니다.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T나 LA나 그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T나 LA나 같은 것으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bstract한 추상적인 벡터 공간들 사이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더 구체적인 Fn과 Fm상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example을 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를 P3에서 P2로 가는 이제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도함수로 대응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타와 감마를 각각 P3, P2의 표준 순서 기조로 선택을 하죠. 자, 그리고 파이 베타, 그 다음에 파이 감마를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죠. 자, 그리고 T라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에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준 순서에 의해서 표준 순서 기조에 의해서 행렬 표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그 다이어그램을 이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자, 하나의 P3 오브 R에 있는 하나의 벡터 다음과 같은 PX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PX를 P3에서 P3 오브 R에서 R4로 파이 베타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LA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PX를 이제 행렬 표현을 하면 먼저 2, 1, 마이너스 3, 5가 되겠죠? 그리고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적용을 하게 되면 A라는 행렬을 곱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6, 15로 얻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앞에서의 그림에서 즉 P3 오브 R에서 T를 적용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PX를 이제 미분한 도함수로 대응이 되겠죠? 근데 도함수라고 하는 이 녀석을 R3에 있는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파이 감마에 의해서.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먼저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 녀석을 파이 감마에 의해서 좌표 벡터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 마이너스 6, 15가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PX를 P의 도함수로 대응시키는 과정 대신에 PX를 좌표 벡터로 표현한 2, 1, 마이너스 3, 5를 P'X를 좌표 벡터로 표현한 1, 마이너스 6,
O로 대응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응을 해주는 것이 바로 A라는 행렬에 의해서 left multiplication이 바로 이러한 대응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4절에 있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